예, 5월 5일, 5월 7일 3시간용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강의 계획서에서는 이 레이어 3, 즉 네트워크 계층, IP 계층의 보안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번 학기 이 계획을 변경해서 실험 과제 부분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새로 추가한 이론 부분이 이 IP 계층 보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3시간 분량으로 IP 계층 보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할 내용은 먼저 그 IP 계층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IP 계층 수준에서 어떻게 보안을 수행하는지 그 IP 시큐리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어서 그 IP 계층 보안은 그 유저가 사용자가 직접 관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IP 계층 자체에서 어떻게 보안을 처리를 할지 그 팔리시와 어소시에이션을 정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IP 계층 보안의 특징은 이 시큐리티 팔리시 보안에 대한 정책, 그 다음에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어떤 보안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IP색을 IP 보안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큐리티 팔리시 그 다음에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IP 계층 보안을 이해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아웃바운드 프로세싱, 아웃바운드라는 것은 어떤 그 IP 패킷을 보내는 입장, 그 다음에 인바운드 프로세싱은 IP 패킷을 받는 입장, 수신자.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는 송신자 입장에서 어떻게 IP 패킷을 처리하는지, 인바운드 프로세싱은 수신자 입장에서 패킷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의 기술인 IP 보안이죠. 물론 IP 보안의 두 가지 대표적인 기술인 오센티케이션 헤더, 그 다음에 인캡슐레이팅 시큐리티 페이로드. 오센티케이션 헤더는 완전성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인캡슐레이팅 시큐리티 페이로드는 비밀성을 제공하기 위한 IP 보안의 프로토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IP 보안에서 중요한 것이 키 관리입니다. 키 관리. 키 관리는 어떤 보안 시스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IP 보안에서는 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P색이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해결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은 프로토콜 구조가 TCP/IP로 대변되는 우리가 TCP/IP 슈트 함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토콜이 TCP와 IP죠. 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드 호스트는 피지컬 레이어 1계층이죠. 그 다음에 2계층은 맥 레이어와 LLC 링크 레이어 컨트롤, 그 다음에 3계층은 네트워크 레이어인 IP 계층, 4계층은 TCP 또는 UDP 계층, 5계층은 어플리케이션 계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엔드 시스템, 즉 호스트 입장에서는 다양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인터넷 통신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 전달을 담당하는 라우터 입장에서는 1계층과 2계층, 그 3계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계층과 5번째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계층을 우리가 엔드-투-엔드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호스트와 호스트끼리 직접 핸드세이킹 하거나 직접 서로 컨트롤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프로토콜로 이루어진 게 4계층과 5계층 프로토콜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링크 계층은 링크에서 그렇게 컨트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3계층인 IP 계층은 그 전달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호스트에서 상대방 호스트까지 그 전달을 담당합니다. 전달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거냐 하는 라우팅과 그 다음에 그 주소 개념, 어느 호스트로 전달할 거냐, 보내는 호스트는 어느 거냐 하는 그 어드레싱 개념이 이 IP 프로토콜에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IP 프로토콜의 특징은 IP 헤더 부분을 보면은 그 프로토콜이 어떻게 그 IP 패킷을 처리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P 프로토콜은 버전 4, IP 버전 4와 IP 버전 6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의 것이 IP 버전 6죠.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IP 버전 4고요. 먼저 IP 버전 4를 보면은 헤더 모습만 보면은 총 20바이트로 이루어집니다. 20바이트로 이루어지는데 아래서부터 볼까요?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총 4바이트, 32비트죠.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 발신 어드레스 역시 4바이트, 32비트. 그 다음에 헤더 부분을 보면은 또 그 윗부분을 보면은 뭐 버전, 그 다음에 타입 오브 서비스, 토탈 랭스는 그 페이로드, 여기서는 그림으로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옵션 패딩 다음에 나타나는 그 페이로드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체 패킷을 중간에 자를 수가 있는데, 잘라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플래그만 또 옵셋 필드, 그 다음에 타임 투 리브 필드, 이것은 뭔가 라우팅 프로토콜이 잘못돼서 패킷이 뱅글뱅글 돌 때 그 네트워크에서 그런 패킷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 필드가 타임 투 리브 필드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필드는 이
상위 레이어 프로토콜, 지금 이 프로토콜이 계층 3이기 때문에 계층 4가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는지, 즉 TCP를 사용하는지 UDP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프로토콜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책섬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반면에 IP 버전 6를 보면은 헤더가 커졌지만은 40바이트로 커졌습니다. 옥텟 바이트와 같은 뜻인데요. 40바이트로 커졌습니다. 커지면서 그 주요 부분이 주소 부분이 128비트가 되었죠. 그래서 발신자 주소가 128비트, 그 목적지 주소가 128비트 그렇게 들어가고, 그 이외의 헤더 부분은 오히려 간단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이 플로라벨이라 그래서 어떤 그 버추얼 서킷과 같은, 버추얼 서킷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퀄리티 오브 서비스, 좀 수준을 높게 그렇게 전송을 이루어지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로라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넥스트 헤더는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다음 그 헤더, 그러니까 이게 계층 3이기 때문에 계층 4 헤더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넥스트 헤더 필드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홉 리미트, 이거는 그 아까 그 IP 버전 4의 타임 투 리브 필드하고 비슷한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이게 목적지를 잘못 찾아가고 뱅글뱅글 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필드 값입니다. 이렇게 IP 버전 6 헤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IP 보안의 전반적인 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TCP/IP 프로토콜 스택상에서 보안 처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IPsek을 이해하도록 합시다. 지난번 강의에서 우리가 그 링크 레벨 계층 2, 즉 링크 레벨 보안인 802.11i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는 링크 프레임이죠. 프레임을 암호하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것이 IP 계층에서는 IP 패킷을 처리를 하는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본 IP 헤더, IP 버전 4 헤더, 버전 6 헤더를 포함한 그 패킷을 우리가 페이로드를 포함한 전체 부분을 IP 패킷이라고 부르는데, 그 IP 패킷을 암호화하는 기술인 IPsek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계층 4, 4계층을 암호하는 SSL과 TLS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어플리케이션 쪽, 그러니까 계층, 5번째 계층이죠.
계층 5, 계층 5의 보안 기술인 케르베로스, SMIME, PGP, SET 이것을 묶어서 한 주 동안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상세하게는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만 해서 3시간 강의로 묶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의의 이론 강의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일종의 이것도 계층 5 어플리케이션 보안인데요.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거는 3주에 걸쳐서, 즉 9시간 강의죠. 3주에 걸쳐서 이론 강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안의 응용 시스템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802.11i에 대해서, 그 다음에 IPsek에 대해서, 그 다음에 SSL, TLS에 대해서, 그 다음에 케르베로스, SMIME, PGP, SET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각각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IPsek의 개발 목적은 먼저 그 IP 버전 4가 인증에 대해서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푸핑, 이게 뭐냐면 어떤 가짜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가짜를 보내는, 가짜 IP 패킷을 만들어서 진짜인 것처럼 보내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페이로드에 대해서 정보를 중간에 누가 이렇게 수정해버리면은 그걸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한 대책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IP 버전 4는 도청, EBS 드로핑, 도청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남이 정보를 훔쳐보는 것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IPsek을 개발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그 도스 공격, 계속 어떤 그 자원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이제 집착돼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는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한 공격이죠. 그 도스 공격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IPsek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게 IP 버전 4와 버전 6에서 동일하게 이용되는데, 버전 6에서는 이 IPsek이 강제로 IPsek을 채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버전 6를 이용하면은 무조건 IPsek을 사용해야 됩니다. IP 버전 4에서는 이게 옵션입니다. IP 버전 4를 사용할 때는 IPsek을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IPsek을 사용을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시큐리티, IP 시큐리티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 3에서 IPsek이 동작하고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계층 4에서 그 TLS나 SSL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보안을 할 수도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계층 5에서 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IP 계층 3에서 보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뭐 전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IP 보안을 하면은 사용자에게는 이게 트랜스페어런트하다는 게 뭐냐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P 레벨에서 보안을 하든 안 하든 사용자 입장에서는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그 하는지 안 하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인터넷 통신을 이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IPsek은 오센티케이션 인증, 그 다음에 컨피덴셜리티 비밀성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공급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IPsek의 구조를 크게 한번 보면은 그 IPsec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수업 대용 모듈입니다.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은 SPD Security Policy Database, 그 다음에 IKE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SAD Security Association Database, SA Security Association, 그다음 IPsec. IPsek은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그 인증과 그 암호화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증과 암호화 처리를 할 때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하면은 양쪽이 가지고 있는 SA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SA 안에 IPsek을 뭐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암호하고 어떤 비밀 키 값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 양쪽이 가지고 있는 SA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A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SAT로 묶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SAD로 데이터베이스로 묶어서 함께 보관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SPD는 보안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IKE는 키 익스체인지, 가장 핵심적인 키 익스체인지를 의미하는데 이 모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IPsec 모듈에는 SPD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KE가 있어야 되고, SAD가 있어야 되고, SAD는 S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수의 SA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A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IPsec 직접 처리하는 부분 IPsec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예, IPsek이 제공하는 그 두 개의 메커니즘 프로토콜이 있는데 두 개의 프로토콜이 있는데 하나가 그 인증성을 제공해 줄 수 있게 하는 오센티케이션 헤더, 우리가 AH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밀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인 Encapsulating Security Payload ESP라고 합니다. 이 두 개의 메커니즘이 추측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 매니지먼트, 비밀 키를 관리를 해주는 IKE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시큐리티 모듈은 호스트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이제 그 사용자가 있는 호스트가 아니고 그 라우터 같은 그런 입구에 있는 겁니다.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시큐리티 모듈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보통 그 호스트에서는 트랜스포트 모드로 이용이 되고 게이트웨이에서는 터널 모드로 보통 이용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IPsec 을 규정하는 문서들은 이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기술하고 있는데요. 코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즉 AH 인증 기술인 AH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성 보장해주는 ESP 기술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AH와 ESP가 그 IPsek의 코어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그 IPsek이 동작하도록 서포트해주는, 지원해주는 그 부분으로서 이 ESP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암호화를 할 때 어떤 인크립션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AH 프로토콜을 구현할 때 어떤 해싱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그 시큐리티 팔리시,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 사용자가 IP 보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트랜스피어런트하다 이야기했는데, 사용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IP 계층에서 보안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유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까다로운데, 그런 면에서 학생들은 이 시큐리티 팔리시와 시큐리티 어소시에이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이 IPsek을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지원 요소는 하나는 인터넷 키 익스체인지입니다. IKE. 그래서 이것은 그 키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만은 모든 보안 시스템에서 핵심은 키 관리입니다. 키 관리. 그래서 이 키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IP 프로토콜, 시큐리티 프로토콜 슈트 우리가 정장을 차리듯이 한 벌입니다. 한 벌. 하나하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슈트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IP 시큐리티 팔리시와 그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 Security Associatio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의 SA는 그 패켓, 즉 데이터그램, 패켓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원웨이 릴레이션십, 그래서 A가 패켓을 B에게 보낼 때 적용하는 SA가 다르고, B가 A에게 보낼 때 적용하는 SA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SA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 패켓을
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암호화하고 어떤 키로 암호화하고 이런 정보를 SA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즉 A에게 B로 보내는 그 패켓을 어떻게 암호화할지, 그 암호 알고리즘, 그 다음에 어떤 비밀키를 사용할지, 그런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SA가 포함하는 정보를 보면은 리플레이 공격을 막아주기 위한 윈도우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순차 번호, 시퀀스 넘버, 그 다음에 AHESP를 처리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건지, 그때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을 뭐를 사용할 건지, 비밀키를 뭐를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이 키의 그 라이프 타임,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SA 라이프 타임, SA의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터널 모드로 운영할 건지, 트랜스포트 모드로 운영할 건지, 이러한 정보들이 S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SA 정보를 참고해서 거기 따라서 데이터그램, 즉 패켓을 암호화하거나 인증,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SA들은 그 SA 데이터베이스, 즉 SAD 안에 보관됩니다. 그래서 그 특정 IPsec 모듈은 자기가 사용할 그 많은 SA들을 SAD 안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SAD 안에 보관되어 있는 특정 SA를 찾으려면은 그 SAD 안에서의 그 특정 SA를 가리키는 주소, 그 값이 SPI라고 합니다. SPI. 그 SPI는 32비트 값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SPI 값이 AH 패켓 헤더나 ESP 헤더에 이 SPI 값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신하는 이 데이터그램을 수신하는 입장에서는 AH나 ESP 헤더에 적혀 있는 그 SPI 필드 값을 보고 그 SPI 필드 값이 가리키는 자신의 SAD에서 해당 SA를 찾아서 그 SA가 가리키는 알고리즘이나 비밀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수신된 AH 또는 ESP 처리된 그 패켓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A는 이제 동일한 SA를 송신하는 즉 IPsec 모듈도 가지고 있고 수신하는 즉 IPsec 모듈도 갖고 있는데 송신하는 측에서는 이 SA가 가리키는 정보에 따라서 IPsec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 수신하는 측도 이
SPI 필드가 가리키는 그 SA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에 입각해서 IPsec 디코딩, 그러니까 푸는 거죠. AHESP 처리된 것을 이제 원래대로 풀어야 되니까 푸는 그 디코딩 작업을 수신하는 그 측에서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때도 역시 자기가 SAD에 있는 그 SA를 이용해서 입각해서 그렇게 디코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SA들은 고정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SA들은 그 어떤 트래픽 그 플로우,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흐름에 대해서 그 SA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SA들은 동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키 값이 사용할 비밀 키 값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 키 값을 포함하는 이 SA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트래픽 플로우마다 만들어져서 이용되기도 하고 그 트래픽 플로우가 끝나면은 소멸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SPI, 즉 Security Parameter Index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SAT 안에 있는 특정 SA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 SPI 값은 특정 SA에 서로 다르게 할당됩니다. 그래서 이 SPI 필드 값은 그 송신 측에서 IPsec 처리를 해가지고 패킷을 보낼 때 그 헤더에 AH로 할 때는 AH 헤더에, 그 다음에 ESP로 처리해서 보낼 때는 ESP 헤더에, 거기에 각각 SPI 필드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신하는 측, 즉 목적지에서는 이렇게 AH나 ESP 처리된 패킷이 들어오면은 먼저 이 AH나 ESP 헤더에 있는 SPI 필드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SPI 필드가 가리키는 SA를 찾아서, 물론 자신의 SAD에서 찾는 거죠. SAD에서 해당 SA를 SPI 값을 이용해서 찾아서 그 다음에 거기에 SA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 비밀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디코딩 하는 것입니다. 즉 AH, ESP 복호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PI 필드는 32비트로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SAT 안에서 SA를 어떻게 가리키느냐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SPI 값, 그 다음에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에 IPsec 프로토콜을 뭘 사용했는지, AH인지
ESP인지 이런 것들 정보를 가지고 같이 특정 SA를 찾는 것입니다. SPI 필드 값만 가지고 찾는다기보다는 그 패킷의 목적자 IP 주소, IPsec 프로토콜도 같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AD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SAD는 SA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SA는 이제 앞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대로 시퀀스 넘버,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 비밀키 값, 그 다음에 터널 모드인지 트랜스포머 모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SA가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SA들을 SAT가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Psec 처리하는 그 호스트나 게이트웨이에서는 SAD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SA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IPsec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팔리시에서 결정을 하면은 디터민 팔리시에서 이 지금 내보내는 패킷을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패킷이다라고 판단은 그 SPD에서 나중에 설명할 SPD에서 합니다. SPD에서 이거는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은 프로텍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텍트에서 그러면은 SAD를 찾게 됩니다. SAD에서 해당되는 SA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게 됩니다. 만약에 SAD에서 해당되는 SA가 찾아지면은 거기에 매치 파운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SA가 가리키는 방식대로 AH, ESD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거고, 만약에 SAD에서 팔리시에서는 프로텍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AD를 찾아보니까 해당되는 SA가 아직 없다. 그러면은 no match found가 되겠죠. no match found면은 이게 이제 IKE로 넘어갑니다. 그 IKE로 넘어간다는 것은 IKE가 작동을 해서 SA를 새로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하고 간에. 이게 키 익스체인지입니다. 핵심이 키 익스체인지를 가서 해당 SA를 생성하고 그거를 SAD 안에 포함시킨 후에 그 SA에 따라서 그 패킷을 AH 또는 ESD 처리를 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때 SAD가 이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Security Policy Database SPD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SPD는 그 송신 측에서 내보내는 패킷을 IPsec 처리를 할 때와 수신 측에서 들어오는 패킷을 처리할 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내보내는 패킷은 아래 왼쪽 그림인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아웃바운드 IP 패킷을 내보낼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거고, 수신 측은 오른쪽 푸른 파란 그 박스로 처리된 인바운드 되는 IP 패킷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SP가 하는 역할은 먼저 What Traffic to Protect, 아웃바운드 되는 패킷을 어떤 IP색을 사용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게 왼쪽 그림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as incoming traffic been properly secured? 이거는 오른쪽 들어오는 수신되는 IP 패킷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PD는 IP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그 SA와 SA 번들을 어떤 것을 사용할 건지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SA 번들이라는 것은 어떠한 패킷을 내보낼 때 AH와 예를 들어서 AH 처리도 하고 ESP 처리도 하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SA가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패킷을 처리하는데 꼭 하나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 개의 SA를 이용해서 ESP 처리도 하고 AH 처리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번들 여러 개의 SA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호스트나 게이트웨이 라우터는 SP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웃바운드 내보내려고 하는 패킷이 있으면은 먼저 SPD와 상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인카밍 하는 패킷도 들어오는 패킷도 인바운드 SPD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웃바운드 패킷을 SPD와 상의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상의하는 방법은 아웃바운드 패킷의 소스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 패킷의 트랜스포트 레이어, 즉 계층 4 프로토콜을 뭘 사용했는지,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 넘버가 뭔지, 이러한 정보들이 주어지면은 이러한 정보들을 SPD에 입력을 시키면은 SPD가 해당되는 SA나 SA 번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왼쪽 그림에서 아웃바운드 IP 패킷이 들어오면은 search SPD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아웃바운드 IP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 그 다음에 목적지 IP 주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이 뭘 사용하는지 이러한 정보를 입력으로 해서 SPD는 만약에 이게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놈이다. 그러면은 매치 파운드가 일어납니다. 매치 파운드가 일어나면서 determine policy로 가게 되고 determine policy에서 이것들은 현재 이 데이터그램은 목적지 주소, 그 다음에 출발지 주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을 보니까 이거는 SPD에 입각해서 이거는 프로텍트 해야 되는 놈이다.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놈이다. 라고 팔리시에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해당되는 SA 또는 SA 번들을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고, 팔리시에서 이거는 IPsec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다. 중요하지 않은 패킷이다. 즉 송신 IP 주소, 수신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그 다음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IPsec 처리를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팔리시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바이패스로 가서 IPsec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PD는 결론적으로 아웃바운드 IP 패킷의 그 주소 정보나 트랜스포트 레이어 프로토콜 정보에 입각해서 이게 IPsec 처리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냥 내보낼 건지, IPsec 처리를 해서 내보낼 건지, 그거를 결정하고 IPsec 처리를 해서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해당되는 SA나 SA 번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 인바운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바운드 IP 패킷인 경우에 패킷이 들어오면은, 인바운드 IP 패킷이 들어오면 이거는 아랫부분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바운드 IP 패킷이 들어오면은 패킷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IPsec 처리가 되어 있는 패킷이면은 그 SPI 필드를 보고 search SAD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SA를 찾아가지고 그 SA가 가리키는 대로 매치 파운드가 일어나가지고 그 IPsec 처리된 패킷을 IPsec 디코딩을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인바운드 IP 패킷이 IPsec 처리가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상태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수신 측에 가지고 있는 SPD를 서치하게 됩니다. 서치 SPD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거는 중요한 건데 IPsec 처리를 하지 않는 상태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not bypass로 가서 디스카드를 시켜버립니다. 이 패킷은 IPsec 처리를 해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IPsec 처리를 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디스카드를 해버립니다. 버린다는 거죠. 근데 SPD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패킷이어서 IPsec 처리를 하지 않고 오는 것이 맞다 라고 하면은 바이패스, 베이패스로 되어 있네. 잘못됐습니다. 바이패스입니다. BY 패스입니다. 바이패스로 가서 그 패킷을 TCP나 UDP로 다시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PD는 송신 측에서는 이게 IPsec 처리를 말지를 결정하는 데 이용되고, 수신 측에서는 이 SPD는 들어온 패킷이 IPsec 처리가 안 된 상태로 들어왔는데 진짜 안 된 상태로 들어와도 되는 놈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예, SPD가 가지고 있는 엔트리 정보의 각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웃바운드 패킷에 대해서, 내보내는 패킷에 대해서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아웃바운드 패킷이 이제 내보내기 전에 먼저 SPD, 서치 SPD를 하겠죠. 그렇게 했는데 먼저 그 아웃바운드 할 IP 패킷의 소스 IP 주소, 데스티네이션 IP 주소 이런 정보를 집어넣어 보니까 매칭되는 엔트리가 없어요. 이러한 패킷은 디스카드 시킵니다. 더 이상 내보내는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 설령 내보낼 IP 패킷에 대해서 그 IP 패킷의 송신 측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뭐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서치 SPD를 해보니까 매칭이 일어났어요. 매치 파운드. 매칭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팔리시 정보를 보니까 이 패킷은 디스카드 하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것 또한 디스카드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매치가 일어났는데 팔리시를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IPsec 처리를 하라는 거하고 그냥 IPsec 처리하지 말고 바이패스로 보내라는 거하고. 그래서 바이패스 또는 IPsec 처리를 해서 내보내라는 것이 프로텍트입니다. 그때 프로텍트에서는 will point to an SA or SA bundle, 사용할 SA나 SA 번들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SA나 SA 번들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프로세서에서 AH나 ESP, ESD가 아니고 ESP입니다. ESP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림이 없지만은 인바운드에서는 그 시큐리티가 적용되었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프로텍트. 그 다음에 SPD 프로텍트 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프로텍트 액션. 프로텍트에서 만약에 SA가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텍트하라 그래서 아웃바운드 처리하는 데 있어서 search SAD를 해보니까 SA가 없어요. 그러면 no match found로 넘어가서 IKE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IKE는 동적으로 SA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키 관리가 이루어져서 SA를 생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바운드 프로세싱인 경우에 SA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패킷을 드롭 시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인바운드 그림이 없는데요. 인바운드인 경우에는 드롭을 시킵니다. 예. ESP 처리를 할 때 또는 AH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먼저 ESP 처리를 할 때는 트리플 DS, AS, RC4 뭐 기타 등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것들은 그냥 이름만 이런 것이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H 처리를 할 때 오센티케이션 알고리즘에서는 HMAC MD5 96, HMAC SHA1 96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송신하는 측의 그 아웃바운드 프로세싱과 수신하는 측의 인바운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웃바운드 프로세싱을 보면은 아웃바운드 IP 패킷이 있으면은 그 아웃바운드 IP 패킷은 그 패킷의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그 다음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 넘버 이러한 정보를 입력으로 해서 서치 SPD를 하게 되고 매치가 일어나면서 이게 IPsec 처리를 해야 될 건지 프로텍트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IPsec 처리를 하지 않아야 될 건지 바이패스로 가야 할 건지가 결정이 됩니다. 프로텍트로 결정이 되면은 해당되는 SA나 SA 번들을 SAD에서 찾아서 알려주게 되고 만약에 SAD에서 SA나 SA 번들이 찾아지면은 거기 각에서 AH 또는 ESP입니다. D가 아니고 ESP 처리를 해서 나가게 되고 만약에 해당되는 SA가 없으면은 IKE 프로토콜을 작동시켜서 수신 측과 송신 측 간에 키 교환이 이루어지고 해당되는 SA를 만들어서 그 SA를 SAD 안에 집어넣고 그 만든 그 SA 정보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보내는, 즉 아웃바운드 패킷을 처리하는 그 흐름을 중요한 그 흐름만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A가 아웃바운드 하게 되고 B가 인바운드 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A에서 내보내는 경우죠. 먼저 IP 패킷이 들어오면은 그 IP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트랜스포트 레이어 포트 넘버 정보를 가지고 SPD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SPD가 뭐를 결정하느냐 하면은 사용할 SA를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SA가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놨는데요. 번들이죠. SA 번들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각각은 이것들은 SPI에 의해서 명시, 즉 해당 어떤 SA를 사용했다는 것이 표시가 되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SA가 가리키는 내용에 따라서 IPsec 프로세싱을 하고 난 뒤에 그 IPsec 처리된 패킷을 B로 내보내는데 이때 헤더에는 어떠한 SA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SPI 필드 값을 헤더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신척, 즉 인바운드 처리를 봅시다. 아래 부분부터, 그림의 아래쪽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봅시다. 인바운드 IP 패킷이 들어오면은 패킷이 IPsec 처리가 되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그냥 들어온 건지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IPsec 처리된 놈이 들어오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그 헤더의 SPI 값을 보고 서치 SAT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SA를 찾게 되고 SPI가 가리키는 SA가 없으면은 No Match Found 해서 그 수신 패킷은 버립니다. 만약 SA가 발견되면은 매치 파운드가 일어나서 그 SA가 가리키는 포함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대로 AAG 또는 ESP 디코딩이 일어나게 되고 디코딩이 완료되면은 그것을 상위 계층, 즉 4계층인 TCP나 UDP로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인바운드 IP 패킷이 들어왔는데 IPsec 처리가 안 된 상태로 그냥 IP 형태로 들어왔다. 그러면 왼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서치 SPD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IP 패킷의 출발지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입력으로 해서 SPD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패킷이 하지 않고 들어왔다. 그렇게 판명되면은 not bypass
그 bypass가 아닙니다. bypass입니다. bypass. not bypass로 들어가서 이 패킷은 버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는 IPsec 처리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게 맞다, 그렇게 판명되면은 바이패스로 되어서 위로 정상적으로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계층 4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바운드 프로세싱 쪽을 봅시다. B 측이었어요. A가 보낸 것을 B가 받는 경우를 봅시다. 자, A로부터 이제 B의 IP 패킷이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어떤 헤더에는 SPI 값을 포함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그 SPI가 가리키는 내용을 인덱스로 해서 SAD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SA를 찾게 되고요. 그 SA가 가리키는 내용대로 디코딩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SPD를 서치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그림을 일반적으로 그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즉 IPsec 처리가 안 된 놈도 여기서 한번 SPD를 한번 거쳐보는 거죠. 그래서 패킷이 IPsec 처리가 제대로 해서 들어간 건지, 즉 unprocess 그 IPsec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이 혹시나 IPsec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SPD로 통해서. 그래서 IPsec 처리를 제대로 해서 들어온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고, 만약에 IPsec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들어왔는데 SPD를 해보니까, SPD로 체크해 보니까 이거는 IPsec 처리를 하고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판명되면 그것은 디스카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약간 그림이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 개념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